출발 증시 진짜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시니까 또 좋네요. 네. 일단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간밤에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8월에는 FOMC 회의 안 열리니까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스탠딩 레포를 또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스탠딩 레포 지금 제목만 보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시장 반응을 보니까 뭐 충분히 예상했다는 정도거든요. 네.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성명서를 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산 매입을 갖다가 줄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존 스탠스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뭐 계속 따박따박 인플레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 하고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성명서와는 또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 반응을 보셨다시피 증시도 어느 정도 뭐 혼조세, 나스닥만 올랐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달러나 국채 수익률도 크게 흐름을 바꾼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한 이 충격이 더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안정될 것인가 지금은 조금 후자 쪽 그래도 어제까지의 그 충격이 대충 뭐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말 얼마 전에 디디 추싱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사교육 문제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옥죄기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 특히나 홍콩을 좀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흔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런 액션에 나섰다고 보세요? 이것도 지금 시간을 두고 조금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중국 베이징 공산당 정부하고 그 베이징의 핵심 권력 쉽게 말하죠. 시진핑하고 시진핑 주석의 속내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외에 또 금융당국이라고 할 만한 그쪽하고는 또 약간 다른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가고 싶은 거고 한마디로 그거죠. 지금 뭔가 국가를 갖다가 통제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를 또 경제를 통제함에 있어서 당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를 따라와야 돼 하는 뭔가 좀 강한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점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뭐 들리는 소문은 흉흉하잖아요. 뉴스도 허난성 뭐 정재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터널 안에서만 지금 몇천 명이 죽었을지가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지금 기후 재난이라고 해야 될지 유난히 중국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민심을 동요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에 뭔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우선 시장 흐름만 보시면은 중국 상하이 보세요. 상하이가 지금 월, 화 이틀 진짜 급락이 나오고 어제도 급락이 이어졌습니다만 아래꼬리가 달렸죠. 아래꼬리가 달렸고 시가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은 레벨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3.2%고 이때 2월 18일 날 찍었던 고점 대비는 한 11% 빠졌으니까 뭐 고점 대비 10% 빠졌으면 조정장 진입이라고 하는 시장의 그 컨셉에 따르자면 이미 조정장세인데 홍콩 이번에 더 컸죠. 항생보다도 H가 더 타격이 컸습니다. 우선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우선 작년 3월 이후에 이 상승 추세선 깨고 내려왔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리고 2018년 2월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완전히 피크아웃 했던 시점이 2018년 초인데 그때 이후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까지도 물고 내려올 만큼 이번에 굉장히 타격이 컸는데 고점 대비 무려 26% 넘는 하락입니다. 어제 마감 지수는. 뭐 이렇게 제가 서울경제 매체를 이렇게 한번 매체에서 나온 그것도 한번 같이 캡처를 해서 비슷하게 네. 정리를 해보니 이런데요. 자, 보시면 사흘 동안에 710조 원에 해당하는 시총이 증발했는데, 자, 빅테크 기업들하고 플랫폼 기업들 주로 이게 이제 데이터 안보를 갖다가 내세워서 이제 계속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 아시다시피 알리바바, 디디추싱, 뭐 텐센트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 뭐 중국판 배민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메이투안 이런 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하고 부동산 쪽 이번에 특히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놀라웠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사교육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참 그 자본주의를 갖다 도입하면서 돈 맛을 알게 됐고 열심히 하면은 또 벌린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 하에서 하나의 신분 상승의 길도 있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여기도 엄청나게 애들 뺑뺑이 돌리나 봐요. 네. 학교보다 사교육에 허리가 휠 정도인가 봐요.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 학군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게 힘들어서 애도 안 낳겠다는 정도 아닙니까? 뭐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건 잡은 거죠.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죠. 제대로 잡은 상황인데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텐센트 같은 경우에 2월 달 벌써 뉴스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네. 2월 달에 임원들 조사한다 그랬고 개인 부패 혐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2월 12일 날 이런 보도 나오고 2월 그 다음 주쯤에 이제 꼭지 찍고 흘러내렸던 텐센트인데 3월 달에는 또 뭡니까? 무슨 뭐 핀테크 사업에도 제동이 가해지고 최근 나왔던 뉴스가 뭐 텐센트 뮤직에다가 음반사 스트리밍 독점권을 포기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제까지 온 걸로 해서 주간 차트입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하다 내지는 이 선만큼은 지키고 싶다 하는 레벨까지 왔습니다. 데일리로 보시더라도 어제 아래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어제는 약간 중국 그 뭡니까 이렇게 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만한 금융당국의 입김이 들어갈 만한 쪽에서는 매수에 나서는 네. 어떤 개입의 냄새도 충분히 강했고 또 밤에 많이들 불러 모았다더만요. 저 정권감독관리위원회인가 정감회인가 거기서 주요 은행들 그리고 해외 IB들까지도 화상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다독거린 거죠. 거기다가 또 뭐 정권 일보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증권 관련한 매체들에서는 이거 그렇게까지 막 무너질 거 아니야. 뭐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펀더멘털 고점에서 45% 빠진 상태에서 저선까지 와서 자 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 사교육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며칠 전에 나왔던 그 규제 때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탈에듀케이션 이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뭐 메가스타디라고 자꾸 언론에서 소개되는 신동방 뭐 신동팡인가 뭐 하는데 중국 발음은 자신 없고 어쨌거나 이거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무섭게 내려왔네요. 한 번만 더 보시죠. 이게 신동방이고 이 앞에는 탈에듀케이션인데 네. 자, 이게 하루짜리 데일리 차트는 아닌 걸 아시겠고 그럼 이게 뭐냐? 그야말로 한 2불 하던 놈이 20불, 10배 갔습니다. 10배 달렸던 이게 10배 갔던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굳이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의 그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이랬다고 보시겠어요, 이걸? 이건 아니에요.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었다가 그냥 거품 꺼지면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 여기서 샀던 사람은 1레벨에서 손절하고 여기서 샀던 사람이 2레벨에서 손절하고 손절이 손절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쯤 왔다가 어제 규제가 나와서 한 번 더 원위치 한 겁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다들 이렇게 기사 흐름만 봐서는
중국 정부가 뭐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기업들 주가 어떻게 금융시장 충격은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막 규제를 때리나 보는데 그 규제는 충분히 중국 인민들한테 먹혀들 만한 규제입니다. 제가 과열이었다. 규제가 나올 필요가 있었다. 규제가 나올 만한 예.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그 나라도 뭐 갈 길은 뻔한 거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맨날 레토릭은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집이란 것이 주거용이 돼야 되지 투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맨날 그 소리 하면서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네, 맞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한국에 정책 방향은 맞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교육 기업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달라들었다가 그냥 자빠진 겁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최근 흐름들 가운데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관련 회사가 우리가 메타버스인가 싶을 정도의 종목들도 몇 개 있다고 듣고 있는데 기울기 한번 잘 보시고 투자자분들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메이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어제 오늘 빠진 게 아닌 거예요. 메이투안도 올라오는 주가 올라갔다가 이미 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달라붙어서 가는 거 어떤 그 내재 가치나 본질적인 가치 이상으로 치솟는 이런 주가들은 그냥 접어보시면은 딱 대칭형이 나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레벨 오면 싶다가 또 던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이제 무슨 뭐 돈나무를 비롯해서 기술주들 쪽에는 캐시우들을 비롯해서 외국 자본들도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나름 똘똘한 친구들이고 나름 선진 금융 기법을 구사한다는 친구들이니까 레버리지 썼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 최근 같은 이런 며칠 동안의 흐름이라면 거기도 마진콜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이틀 동안은 뭐 돈 메꿀라 하다 보니까 나스닥 미국에 들고 있는 것도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아까 텐센트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걸릴 만한 레벨에서 걸렸고 중국 당국이 금융 당국이 또 급히 시장 갖다가 다독거리려고 나선 데에다가 그게 또 위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여기 사실 어제 말고 그저께 달러 위안 환율이 풀쩍 뛰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지준율 인하에도 전혀 반응 안 하던 위안 환율이 한 이틀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게 200일선도 물고 올라가고 했을 때 이제 환율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냥 증시 안에서의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아예 이제 중국에 들어왔던 해외 자본이 이탈. 나간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바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60분 차트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시간짜리 차트 보시면은 막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위안도 이렇게 급격하게 뛰었습니다만 이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외환 시장에까지 중국 당국 차원에서의 개입이 들어가서 이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래저래 정황상 또 지금 홍콩 지수들이 지수 선물 흐름에서 4%대 이렇게 급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일단은 최근 며칠 동안의 패닉 장세는 어제로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쯤 됐을 때 중국 내부적인 투자자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 자본 글로벌 자본의 입장에서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볼까? 그렇죠. 어제 이제 설득하는 내용은 주로 그거였대요. 우리 사교육 기업에 이거는 뭔가 정책 목표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막 때리는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였어요. 그래도 아무데나 막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꼴 몇 번 당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중국을 왜 가? 쟤들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애들인데 하는 이 인식. 이걸 갖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중국 전반적인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학을 떼겠는데요. 그렇죠. 뭐 디디 추싱도 그렇고 뭐 알리바바를 봐도 그렇고 실컷 상장해놨더니만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네,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어떤 그 패닉은 멈추겠으나 이번 이 사태가 결국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갖다가 중국 인민들이 참 어렵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자연재난, 이 단순히 자연재난인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를 모르는 옆에 있는 우리가 너무 편안해요. 신기할 정도로. 꼭 서해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태풍이 오다가 막 90도로 경로를 꺾지를 않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에 이탈리아 비롯해서 여기저기 이만한 우박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지금 이 자연재난 이것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연준하고도 엮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럽도 이번에 얼마나 홍수가 심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시스템에 타격을 준 거예요. 철도가 끊기고 네. 항만이 멈추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연준에서 말하는 왜 일시적이냐 소위 말하는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 이게 곧 해소될 거야. 네. 백신 잘 접종되고 경제 재개방되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공급 측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면은 물가 상승 잡힐 거야 했는데 엉뚱하게 이것이 또 인플레 압력을 갖다가 더 높일 수도 있고 한 그런 것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여전히 조금만 밀리니까 개인들 어제도 한 17억 달러 샀다는 기사가 있네요. 득달같이 삽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조씩을 매일 삽니다. 밀린다 네. 싶으면 미국도 개인들이 막 사는 거예요. 이 와중에 로빈후드는 또 IPO 하겠다 그러죠. 걔들 비즈니스 모델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앱 깔아주고 사고 팔고 하는 데서는 그 수수료 안 받는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저 월가의 큰 손들한테 팔아먹는 그 비즈니스인데 걔들이 IPO를 하겠답니다. 그것도 따삭 나오려는지. 그러면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네, 거기 뭐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네. 아무튼 지금 중국의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 특히나 뭐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흔들렸고, 그래도 우리는 뭐 견조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미중 간의 갈등만 보더라도 최근에 고위급 회담만 보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뭐 3대 마지노선을 또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증시 악재는 되지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15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견조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놀랐는데 잠깐만 슬라이드 2장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목이 미 나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 코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너무 똑같죠. 네. 너무나 흡사합니다. 최근 이 우상향하고 있는 저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올라가는 지난 4월 중순에 제가 한참 강조드렸던 비트코인에서 봤던 상승 쐐기형 패턴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 미국 빠지면 우리도 빠진다는 얘기고 미국이 우상향하는 저 검은색 점선 저거 뚫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도 가는 뭐 버버리고 뭐고 따질 거 없이.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참 묘합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1억 불 나왔던 순이익이 11억 4,200만 불. 이까지 10배 이상 올랐던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이걸 다 반영해서 이미 900불 갔다 온 주가다? 뭐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말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실적 발표 안 한답니다. 지는 안 나오겠답니다. 지는 바빴어. 자기는 안 나온다고? 실적 발표는 꼭 해야 되잖아요. 실적 발표 뭐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지는 안 나오겠대요. 바쁘답니다. 아마 밤낮으로 트윗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달러원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조금 냉철하게 바라보자면 달러원 환율에서도 작게는 요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 처리한 이 부분이 아까 나스닥이나 코스닥의 주간 차트처럼 또 4월 달에 봤던 비트코인처럼 이것도 상승 쐐기형입니다. 이 얘기는 달러 환율도 이러다가 푹 꺼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는 그나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이고 지금 이 레벨이 얼마나 어려운 레벨인가는 월간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0원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1160, 70, 80까지 가려면은 저기 IMF 외환위기 때의 고점과 금융위기 때의 고점 연결한 저 어마무시한 선, 저 작년 팬데믹 때는 일시적으로 올라선 엄청난 테크니컬 휩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선을 갖다 열어야 되느냐를 두고 있으니까 이 1150원 공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국의 혼란도 어제까지 뭐 환율 튀던 것도 어제까지 그래서 일단은 FOMC에서도 별 그건 없을 거 한 만큼 다시 조금 진정을 찾자고 하는 흐름이 예상되는 주 후반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